우크라 후케 함대 공격, 곡물협정 참여 중단, 종합. 국방부, 우크라이나군 드론 16대 동원, 소해정 손상대, 노르스트림 가스관 누출 사고에 영국이 관여. 러시아가 자국 흑대함대를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이유로 곡물 수출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9일 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농산물 수출에 관한 협정 이행에 대한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이날 크림반도 남서부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 있는 흑해 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점을 들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이우 정권 우크라이나 영국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흑해 함대와 민간 선박에 대해 테러 공격을 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임명한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오늘 새벽 4시 20분에 키이우 정권이 흑해 함대와 민간 선박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수행했다며 이번 공격은 도시에 대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드론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드론 공격 주장을 부인했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이 흑해에 있는 러시아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 16대를 동원했다면서 영국 군사 전문가들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은 대부분 격추됐지만 자국 소해정 길의 제거함이 작은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씨유 수출국 중 하나로 올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흑해를 통한 수출길을 막히자 전 세계 식량 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그러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 터키의 중재를 받아들여 흑해를 지나는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을 120일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이 재개됐고 러시아도 자국 곡물과 비료 수출에 대한 서방의 금융 등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곡물 수출 협정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9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출했고 전쟁 발발 직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세계 식량 가격도 상당 부분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이유로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일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6일 마틴 그래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처장은 11월 19일이 시한인 곡물 수출 협정이 연장될 것으로 비교적 낙관한다고 밝혔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크림반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러시아가 테러 공격을 조직한 뒤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한 지난달 말 발생한 노르트 스트림 가스 누출 사고에 영국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영국 해군의 대표들이 9월 26일 노르트 스트림 1과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폭파한 테러 공격의 계획, 제공, 실행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보타주 비밀 파괴 공작에 의한 사고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방이 러시아를 배후로 제목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폭파했다며 반박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날 미국 정찰용 드론 RQ-4B 글로벌 호크가 흑해 중립지역 상공 17km 고도에서 몇 시간 동안 선회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항로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를 인용해 이 드론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성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그리스와 불가리아 영공을 지나 흑해까지 날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드론은 미 공군 소속으로 등록번호는 11-2
2046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대만 전쟁 대비 일본 육해공 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 추진.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 전쟁 시를 염두에 두고 육해공 자위대 운용을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사령부와 작전을 지휘할 통합사령관을 새로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쪽과의 의사소통이나 전략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올해 말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보 전략 등의 통합사령부 설립 등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에 의한 대만 유사시 가능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선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해 지휘하는 조직으로 통합막료 간부가 있기는 하다. 이 조직의 수장인 통합막료장,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은 총리와 방위상의 군사 전문 보좌, 명령 집행, 미군과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통합막료장에게 업무가 집중돼 있다 보니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통합막료장이 총리 보고나 미군과의 조정 업무에 쫓겨 재파견 등 부대 지휘에 충분한 사건을 할애할 수 없는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육해공 부대 운영의 권한을 통합막료장 아래 통합사령관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만 유사시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대 지휘에 관한 정치적 결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통합막료장은 총리 방위상을 보좌하는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사령관은 방위상 직속으로 할 예정이며 미군 쪽 카운터 파트너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될 전망이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 한국처럼 미국과 연합사령부가 없지만 엄중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감안해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대만 유사시를 내다보고 통합사령부가 주체가 돼 일미 전략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위성 컨스텔레이션 구축을 위해 약 50기의 위성 발사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기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때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의 구매를 미국 정부에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기지 능력에 필요한 장거리 타격 수단의 조기 배치를 위해 사거리 1250km 이상인 토마호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 대만 침공 유사 사태 대비 1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 일본 자위대가 대만 유사 사태 등이 일어날 경우 미군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사령부와 통합사령관을 신설한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설되는 통합사령부는 육상, 해상, 공중자위대의 포괄적인 부대 운영을 담당하며 미국과의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전략 조율을 맡는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일 군사 조직의 통합 운영 능력을 높이는 것이 설립 이유다.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양국 군대의 통합 지휘 기관인 연합사령부가 존재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일 양측 군대를 함께 통솔하는 조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엄격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현재도 일본에는 육상, 해상, 공중자위대를 통합 운용하는 조직으로 통합막료 간부가 있다. 이 조직의 수장인 통합막료장 한국의 합창의장 격은 총리와 방위상을 보좌하고 명령을 집행하며 미군과의 창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통합막루장이 총리 관저 보고 및 미군과의 조율에 쫓겨 제 파견 부대 지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니케이는 대만 유사시에는 자위대의 지휘에 관한 정치 판단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막루장은 총리나 방위상 지원 업무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체제는 통합막루장 아래 통합사령관을 두고 부대 운영 권한을 이에 이관하는 것을 상정한다. 통합사령관은 방위상 직속으로 두며 통합사령관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될 전망이다. 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선 통합사령부가 주체가 돼 협의를 진행한다. 미일은 2015년 일본에서 성립된 안보 관련법을 기반으로 자위대와 미군을 일체화해 움직이기 위한 체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자위대는 탄약의 제공이나 급유 등 미군의 후방 지원은 물론 평시에도 미군의 항공기나 함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대만 유살 사태를 상정해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훈련 횟수도 늘리고 있다. 니케이는 통합사령부 설립 목적에는 육해공의 기존 영역에 사이버나 전자파 등의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대응도 있다고 전했다. 각 자위대의 담당 영역을 벗어난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처하려면 이를 지휘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방위성은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자위대 요원을 2027년도까지 현재의 5배인 5천여 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통합사령부는 2024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하는